차지우는 회의실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끝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펼친 사람,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사람,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넘기는 사람. 그 사이 강시우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흰 셔츠 소매를 단정히 접은 채 손끝으로 자료의 모서리를 맞추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읽히지 않았다. 차지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전날 밤 자신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상사병. 그 말을 떠올린 순간 지우는 스스로가 한심해져 입술을 꾹 눌렀다. 그때 강시우가 고개를 들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밖에 서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시선이 정확히 유리문 너머의 지훈에게 닿았다. 지훈은 피할 틈도 없이 그 눈을 마주쳤다. 강시우가 짧게 말했다. 안 들어옵니까? 지훈은 곧장 문을 열었다. 들어갑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딱딱했다. 고영삼 책임은 이미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얼굴로 지훈을 보고 있었다. 지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고 책임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차 선임 TF 들어가니까 아주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회의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들어오고.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맞받아쳤다가는 회의 시작도 전에 꼬투리가 길어질 걸 알았다. 강시우가 자료 첫 장을 넘겼다. 시작하겠습니다. 고영삼의 시선이 강시우에게 향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가 노골적이었다. 하지만 강시우는 그 눈빛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다. 스피어 아이스 냉장고 개발은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프로젝트로 분류됐습니다. 얼음의 균일도, 투명도, 생산 속도, 소음, 내부 결로, 소비 전력. 어느 하나 기준을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기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책임님, 그럼 저희 TF가 해야 하는 건 기존 문제점 개선입니까? 아니면 제품 콘셉트부터 다시 잡는 겁니까? 강시우는 곧장 대답했다. 둘 다입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윤노아가 작게 숨을 삼키며 자료를 내려다봤다. 차지우는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강시우가 다시 말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린 완벽한 스피어 아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가능할까요? 그 질문은 회의실 전체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강시우에게 묻는 말이었다. 가능하냐고. 이 엉망인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냐고. 동시에 이 지옥 같은 회사 생활 속에서 자신이 아직 무언가를 해낼 수 있냐고. 강시우는 지훈을 바라봤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답입니까? 일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현실적인 답입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고영삼이 비웃듯 웃었다. 말은 쉽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늘 그래요. 현장 사정 모르고 사람 갈아 넣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강시우는 고영삼을 보지 않은 채 다음 자료를 넘겼다.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TF를 꾸린 겁니다. 그럼 차 선임은 왜 넣었습니까? 고영삼의 말에 지훈의 손이 멈췄다. 상품 기획일팀에서 데려갈 사람이 차 선임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차 선임 요즘 집중력 많이 떨어졌는데요. 윤노아가 지훈을 힐끗 봤다. 신나리도 눈치를 봤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다. 그때 강시우가 말했다. 제가 요청했습니다. 고영삼의 얼굴이 굳었다. 강 책임님이요? 네. 왜요? 강시우는 자료를 덮었다. 차 선임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하니까요. 지우는 강시우를 바라봤다. 그가 자신을 감싸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업무적으로 판단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안쪽을 건드렸다. 고영삼은 불쾌한 얼굴로 몸을 뒤로 기댔다. 필요하다.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강시우는 담담히 말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우는 펜 끝으로 종이를 눌렀다. 더 세게 누르면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지훈도 자료를 챙겨 일어나려는데 강시우가 불렀다. 차 선임. 지훈은 멈췄다. 네. 잠깐 남으시죠.
윤노아가 나가다 말고 지훈을 봤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지훈은 먼저 말했다. 아까는 감사합니다. 강시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감사받을 일 아닙니다. 그래도요. 고책임님 앞에서 그런 말 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지훈은 그 말에 또 한 번 멈췄다. 필요하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다. 연애가 끝나고 나서 지훈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사랑에서도 매일의 삶에서도. 그런데 가장 차갑고 무심해 보이는 이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지 마세요. 강시우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무슨 뜻입니까? 듣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강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이 말을 이상하게 했다는 걸 깨닫고 급히 자료를 안았다. 아니, 업무적으로요. 업무적으로 부담된다는 뜻입니다. 강시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차선임. 네. 키보드는 무소음으로 바꾸시죠?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네. 아침부터 키보드 소리가 큽니다.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지훈은 어이가 없어 눈을 크게 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것도요? TF 자리 배치 다시 할 겁니다. 차선임은 제 맞은편으로 오십시오.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제가 왜요? 업무 효율 때문입니다. 저는 불편한데요. 강시우는 단호했다. 불편함보다 효율이 우선입니다. 지훈은 기가 막힌 얼굴로 웃었다. 강책임님은 진짜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데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업무와 감정은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잘 분리하시는 분이 왜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하세요? 말을 뱉고 나서 지훈은 바로 후회했다. 강시우의 시선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제가 뭘 헷갈리게 했습니까? 지훈은 자료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닙니다. 제가 요즘 피곤해서 말이 헛나왔어요. 강시우는 한 걸음 다가왔다. 차선임. 지훈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물러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다. 네. 오해하는 게 있으면 지금 말하십시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술 취한 밤 이후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이상했다고. 회사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자꾸 신경 쓰였다고. 그가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하나에 하루 기분이 흔들렸다고. 그걸 어떻게 말하겠는가. 상사가 신경 쓰인다고. 아니, 그게 정말 상사라서 신경 쓰이는 건지 남자로 보여서 신경 쓰이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지훈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강시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오후부터 자리 옮기십시오. 지훈은 그를 노려봤다. 네. 책임님. 말끝에 힘이 들어갔다. 강시우는 못 들은 척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한참을 자료만 내려다봤다. 윤노아가 의자를 끌고 다가왔다. 선임님. 응. 괜찮으세요? 지훈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회사에서 안 괜찮으면 뭐 어쩌겠어. 괜찮은 척 해야지. 윤노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강 책임님이 선임님 되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훈은 바로 부정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요. 아까 회의 때 완전 딱 잘라 말하시던데요. 차 선임이 필요하다고. 지훈은 노트북을 열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거지. 업무적으로라도 필요한 게 어디예요. 저는 요즘 제가 회사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던데. 그 말에 지훈은 노아를 봤다. 노아는 웃고 있었지만 눈밑이 지쳐 있었다. 노아야, 무슨 일 있어? 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요. 요즘 좀 기빨려서요. 김구원 씨랑 싸웠어? 노아의 손이 멈췄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답은 충분했다. 지훈은 더 캐묻지 않았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해.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지훈의 책상 위 메신저 알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선임님 메시지 왔어요. 지훈은 화면을 봤다. 조가을. 가을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우리 노래 드디어 완성했어.
지우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우리 노래.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과거를 끌고 왔다. 대학 축제 전날 낡은 동아리방, 밤새 가사를 고치던 가을의 옆모습, 자신에게 처음 들려주겠다며 기타를 안고 웃던 얼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사람. 지우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예요? 지우는 화면을 껐다.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 표정은 아닌데요. 지우는 웃으려다 실패했다. 그때 고영삼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선임.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책임님. 고영삼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거 오늘 안에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지훈이 서류를 넘겨보자 양이 상당했다. TF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기존 팀 업무까지 밀어넣은 것이 분명했다. 오늘 안에는 어렵습니다. TF 업무도 있어서요. 고영삼은 느릿하게 웃었다. TF 가면 원래 팀 업무 안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선임. 고영삼은 목소리를 낮췄다. 강 책임님이 필요하다고 해주니까 갑자기 본인이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습니까? 사무실의 손들이 멈췄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말은 안 했죠.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책임님. 불합격.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고영삼은 서류를 다시 한번 밀었다. 업무 태도 불합격. 일정 관리 불합격. 보고 자세 불합격. 지우는 서류를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였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할 수 없는 양을 던지고 못하면 무능하다고 했다. 해내면 당연하다고 했고 버티면 더 던졌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삼은 만족한 듯 돌아섰다. 지우는 자리에 앉았다. 윤노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려 했지만 지우는 손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괜찮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아야 했다. 오후가 되자 TF 임시 좌석 이동이 시작됐다. 지훈의 자리에는 상자 하나가 놓였다. 그녀는 키보드, 마우스, 작은 화분, 텀블러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옆에 붙여두었던 작은 메모지를 때려다 손을 멈췄다. 오늘은 무조건 칼퇴하고 집 가자마자 치킨 시킨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쓴 문장이었다. 지우는 그 메모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다. 치킨은 무슨... 그녀가 상자를 들고 TF 자리로 이동하자 강시우는 이미 앉아 있었다. 맞은편 자리. 정말로 맞은편이었다. 고개만 들면 바로 눈이 마주치는 거리. 지우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불편해 죽겠네요. 강시우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불편함은 적응됩니다. 저는 적응 안 하고 싶은데요. 업무상 필요한 거리입니다. 책임님은 사람을 거리로 계산하세요? 그제야 강시우가 고개를 들었다. 가까워야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상자에서 키보드를 꺼내다 말고 글을 봤다. 그 말도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세요? 강시우는 잠시 멈췄다.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지우는 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면 또 자신만 이상해질 것 같았다. 아닙니다. 강시우는 책상 위에 작은 박스를 하나 올려놓았다. 쓰십시오. 지우는 박스를 봤다. 무소음 키보드였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소음 줄이려고 산 겁니다. 제가 시끄러워서요? 네. 지우는 박스를 들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참 정성스럽게 사람 민망하게 하시네요. 필요한 조치입니다. 강 책임님은 선물도 업무 조치처럼 주시네요. 선물 아닙니다. 지우는 박스를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업무용 소음 저감 장비 감사히 쓰겠습니다. 강시우는 대답 없이 다시 노트북을 봤다. 지우는 새 키보드를 연결했다. 키를 눌러보자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조용했다.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더 신경 쓰였다. 강시우가 직접 골랐을까? 아니면 아무거나 주문했을까? 자신 때문에 샀을까? 아니면 정말 소음 때문일까? 그 생각이 이어지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차지훈, 정신 차려. 그때 메신저 알림이 다시 떴다. 조가을이었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어? 지우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강시우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화면 쪽으로 향했다. 지우는 급히 창을 닫았다. 보셨어요? 강시우가 말했다. 일부러 본 건 아닙니다. 그럼 우연히 보신 거네요. 네. 우연도 참 정확하시네요. 강시우는 잠시 그녀를 보았다. 불편하면 자리 바꾸겠습니다. 지우는 예상 못한 말에 멈칫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업무 효율이 우선이라면서요. 지우는 일부러 그의 말을 따라했다. 강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은 하나둘 비어갔다. 하지만 TF 자리에 불은 꺼질 기미가 없었다. 스피어 아이스 관련 자료는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다. 중단된 프로젝트라더니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실패 원인 보고서마다 결론이 달랐고 실험 데이터는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 지우는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는데. 강시우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끝나는 일 아니잖아요. 오늘 안에 끝낼 생각 없었습니다. 그럼 왜 퇴근을 안 하세요? 차 선임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지훈의 손이 멈췄다. 제가 안 끝나서요? 네. 왜요? 같은 TF니까요. 너무 당연하다는 말투였다. 지훈은 그 당연함이 낯설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같이 버텨주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떠넘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나중에 결과만 따졌다. 지우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저 혼자 해도 됩니다. 혼자 하라고 만든 TF 아닙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조가을이었다. 지우는 화면을 뒤집었다. 강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불편했다. 결국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일어났다. 잠깐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가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다. 지훈아.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무슨 일이야? 나 오늘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나 지금 회사야. 알아. 많이 바빠. 지우는 복도 끝 유리창 앞에 섰다. 가을아. 응. 너는 왜 항상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 전화기 너머의 숨이 흔들렸다. 미안해. 그 말 들으려고 받은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우는 눈을 감았다. 나는 알았어? 지훈아. 나는 내가 사라진 이유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남았어. 근데 이제 와서 노래가 완성됐다고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가을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 노래 내가 없으면 완성 못하는 노래였어. 지우는 웃었다. 웃음보다 울음에 가까운 얼굴이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겠네요? 지우는 눈을 떴다. 뭐?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만나줘. 도망치지 않고 말할게. 그때 왜 그랬는지.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강시우가 복도 한쪽에 서 있었다. 손에는 출력물이 들려 있었다. 우연히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지우는 전화기를 내렸다. 가을이 물었다. 지우나 듣고 있어? 지우는 강시우의 시선을 피했다. 나중에 얘기해. 전화를 끊었다. 강시우가 먼저 말했다. 방해했습니까? 아니요. 통화 중이신 것 같아서. 끝났습니다. 강시우는 들고 있던 출력물을 내밀었다. 누락 데이터 찾았습니다. 지우는 자료를 받았다. 이거 주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자료를 내려다봤다. 손끝이 차가웠다. 강시우가 물었다. 괜찮습니까? 지우는 바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강 책임님은 왜 자꾸 그런 걸 보세요? 보입니다. 안 보이는 척하면 되잖아요. 강시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사라졌다.
지우는 들고 있던 자료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다. 복도 끝 창밖으로 회사 건물의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퇴근했고 누군가는 아직 남아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회사 복도인지 끝난 연애 앞인지 새로 시작될지도 모르는 감정 앞인지. 그때 강시우가 말했다. 차선임. 네. 이번 주말 스피어 아이스 실험실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우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주말이요? 네. 저도 가야 합니까? 네.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방금 제 주말 약속 가능성을 확인하신 거예요? 강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 침묵이 더 의심스러웠다. 강책임님. 네. 혹시 저한테 무슨 감정 있으세요? 말하고 나서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너무 직접적이었다. 너무 이상했다. 그런데 이미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시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지우는 후회했다. 지금이라도 농담이라고 말해야 했다. 술 기운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자꾸 제 주변에 계시니까. 강시우가 천천히 말했다. 상사병이요? 지우는 멍하게 그를 봤다. 네. 차 선임이 말한 감정이 그쪽이라면.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지금 장난하세요? 아닙니다.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강시우는 한 걸음 다가오지 않았다. 물러서지도 않았다. 저도 확인 중입니다. 지훈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 뭐리요? 강시우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그때 사무실 쪽 문이 열리고 윤노아가 고개를 내밀었다. 선임님, 강책임님. 고책임님이 두 분 찾으세요. 지우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알았어. 강시우는 출력물 하나를 더 지훈에게 건넸다. 먼저 가시겠어요? 지우는 그를 바라봤다.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요. 강시우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 그러나 그 말의 끝은 이어지지 못했다. 사무실 안 고영삼은 지훈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훈이 정리해둔 TF 자료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책임님, 그 자료는 제 TF 자료입니다. 고영삼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그러니까 보고 있죠. 강시우가 낮게 말했다. 고 책임님, TF 자료는 아직 공유 전입니다. 고영삼은 강시우를 향해 웃었다. 회사 자료인데 제가 보면 안 됩니까? 검토 전 자료입니다. 검토 전이면 더 봐야죠. 차 선임이 또 무슨 실수를 했는지. 지우는 앞으로 나섰다. 제 자료입니다. 돌려주세요.